여기는 이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후곡마을 7단지 32평형 아파트예요.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준공된 지 이제 30년 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확장, 단열, 방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집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게 고객님께서 흔쾌히 좀 허락해 주셔가지고 입주 후에 현재 살고 계신 상태인데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사람들이 입주를 했을 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좀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꿀팁이 방출될 거고요. 마감재 컬러를 선정함에 있어서 검증된 조합들을 이 집에 모두 적용시켰습니다. 세세하게 한번 좀 인테리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집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바로 현관부터 가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현관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흔한 투베이 형태의 현관이었어요. 네, 저희가 이쪽에 가벽을 세워주고 이쪽 신발장은 입구 방문 끝까지 이제 신발장을 제작을 해서 수납 공간을 좀 늘려드렸고요. 이제 여기는 벽지가 아니라 필름이다 보니까 시작점과 끝점 마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이 가벽을 세워주면서 가구 옆면을 가려줬고 이 가벽 자체가 문틀의 스토퍼가 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 가벽이 문틀을 받아주는 벽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좀 도어가 특별해가지고 현관과 이어지는 곳이라서 입구 방문만 이제 스텝도어 형식으로 제작해드렸고 현관 벽체의 마감도 당연히 필름으로 해드렸어요. 근데 거실과 현관의 필름 컬러는 좀 다르게 적용을 해보았는데 여기는 이제 현대 인테리어 필름에서 나온 PNC 49라는 컬러의 필름이에요. 그래서 벽과 이제 현관 방화구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시공을 해줬고 저는 이제 필름에 분절선을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여기 또한 이제 매지 없이 시공을 해드렸어요. 현관문 도어 컬러존은 현관문의 디자인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보는 외시경과 현관 말굽 이런 건 다 제거를 했고 우유 투입구도 제거를 했습니다. 이 현관문 같은 경우는 90도로 열리면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정지형 도어 클로저예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이거는 월드크로스라는 회사의 도어 클로저예요. 정지형 도어 클로저입니다. 그리고 현관문은 저희가 자주 사용하고 추천드리는 베스틴의 푸시풀 IDL 300입니다. 여기 이제 현관 자체의 필름 컬러가 밝다 보니까 신발장 도어 컬러도 맞춰줬는데 이거는 이제 한솔의 스페셜 페트 도브 화이트라는 컬러의 신발장 도어입니다. 그리고 바닥재는 600에 1200 타일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타일의 품명은 이제 밑대 화이트라는 제품이에요. 타일이 이렇게 굉장히 밝으면은 줄눈의 때가 많이 타거든요. 이것도 마페이의 울트라 칼라라는 탄성 줄눈을 사용해가지고 오염성에 강하도록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디딤턱 당연히 맞춰드렸고 디딤턱 라인에 맞춰서 신발장 도어 걸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현관도 그렇고 가구 도어도 그렇고 지금 몰딩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딱 현관 공간을 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거의 비밀은 바로 이제 몰딩이 없기 때문입니다. 몰딩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문은 저희가 양방향 중문 여닫이형으로 설치를 해드렸고요. 90도로 갔을 땐 정지가 됩니다. 대신에 이게 양방향으로 열리려면 유화 핀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프레임은 살짝 두꺼워져요. 상부도 조금 두껍고 하부도 프레임이 살짝 두꺼워집니다. 이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편리하기 때문에 양방향 중문을 추천드립니다. 저번에 쇼츠 영상에서 하나 소개해드린 아이템이죠. 이쪽만 락소의 라운드 몰딩을 사용해가지고 가벽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중문이 모루유리인데 여기도 같이 모루유리로 맞춰드렸거든요.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완전히 벽으로 막진 않고 현관의 끝쪽은 모루유리로 개방감 있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쪽은 이제 PNC 49고 이쪽은 좀 더 진한 색깔의 인테리어 필름 중간에서 끄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거실로 이제 들어왔는데 거실인데요. 여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게 좋거든요. 대신에 확장이 가능하더라도 무조건 확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구축 아파트의 이제 외벽 상태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확장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개벽은 양쪽으로 다 철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야가 좀 넓어졌죠. 만약에 날개벽이 남더라도 다른 디자인적으로 풀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하면은 거실 확장, 주방 확장 이런 부분은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특별한 마감재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현관에 이어서 거실 벽체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었죠. 이제 영림의 발렌포그라는 인테리어 필름이고요. 품번은 PX449-2번. 지금 아까 입구 방문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이 보통은 벽체 필름이랑 문이랑 색깔을 맞추거든요. 근데 여기는 따로 갔어요. 이 발렌포그랑 같이 어울리는 색깔이 영림의 PS035라는 컬러로 시공을 했어요. 이게 이 바닥재랑 잘 어울리는 필름이거든요.
도어만 이제 영림 PS03으로 갔고, 바닥재가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타일형 강마루 사이즈보다 조금 더 길거든요. 이 사이즈는 393에 1200 정도 되는 사이즈고, 이 제품은 이제 구정마루의 마뷸러스 뮤즈 젠틀 판타지라는 제품이에요. 마루는 크고 길수록 이제 집이 시원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발렌포그랑 젠틀 판타지 그리고 PS035 이 조합이 안전 보장된 조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을 좀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 1순위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 마그네틱 조명이에요. 마그네틱 조명이 블랙이 있고 화이트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블랙 컬러 적용을 했고요. 집중형 타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주방까지 일자로 쭉. 마그네틱 레일은 한 13m 정도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 집의 진짜 시그니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파 쪽의 조명은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명칭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도트 다운라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별빛 조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그네틱 매입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눈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로 넓게 밀어줬습니다. 가운데에서 이렇게 앉았을 때 위에는 조명이 없어야 돼요. 이쪽은 조명이 없고 사이드로 퍼지게끔 조명을 배치했습니다. 그 이제 고객님 식탁은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셨고요. 따로 펜던트 조명은 내려주지 않았는데 배치가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거실 한가운데 펜던트가 내려오는 거는 저는 좀 추천드리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조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쪽에다가 마그네틱 스포트형 조명 추가로 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매지가 없어요. 거실 필름의 분절선을 이제 주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했고, 여기 겹침 시공의 상위 버전이죠. 매지 없이 시공을 했습니다. 구글 네스트 설치했고, 이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따로 직구를 해주셨어요. 용 스위치 바로 옆에 이렇게 예쁘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터치형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 와이파이 연결도 되고요. 핸드폰으로 연동시켜가지고 좀 편하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예쁜 온도 조절기, 실용적인 온도 조절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실은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실 욕실. 거실 욕실도 여기 30평대 욕실 치고는 그 넓이가 짧았어요. 그래서 욕조용으로 갔지만은 이제 파티션을 설치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타일은 600에 1200 사이즈의 좀 큰 타일을 좀 제안 드렸습니다. 욕조 들어갔고, 욕조 앞에 턱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전류들이나 액세서리류들은 다 이제 폰타나 제품을 사용했어요. 폰타나가 필로토랑은 다르게 좀 더 무광 느낌이 강하거든요. 독일의 브랜드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플랫 라운드, 그리고 양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웨이브 R. 여기 욕실 또한 이렇게 밝은 타일을 썼을 때는 줄눈도 같이 밝기 때문에 현관과 마찬가지로 여기 욕실의 줄눈도 마페이의 울트라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휴젠트. 요새 휴젠트 거의 욕실 2개 중에 하나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 욕실은 이렇게. 안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간접 조명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지금 공간은 되게 밝지만은 눈부심은 전혀 없어요. 웬만하면 다 간접으로 제어를 했거든요. 이제 거울도 그렇고 침대 프레임에 또 조명을 넣어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커튼 간접, 그리고 침대 헤드 위쪽 간접, 여기까지. 이것 또한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지금 메인 조명은 이쪽 다운라이트 6개인데 이거를 한번 끄고 화장대 조명도 끄고 간접만 켰을 때의 조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만 해도 밝네. 하나 더 꺼야 될 것 같아요. 좀 은은한 느낌 들려면 하나 더 끌게요. 이러니까 좀 괜찮아요. 느낌 있네요. 스위치는 이쪽 침대 헤드 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배선을 해놨습니다. 이게 T5거든요. 이 커버는 이제 광학산 PC 아크릴 커버고요. 조명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T5가 들어있는데, 여기가 저희가 뭐 특별히 디자인을 한 건 없거든요. 여기도 조명이 다 했다. 조명이 진짜 중요해요. 고급 마감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침대 프레임과 헤드는 저희 현장에서 제작을 해드렸고, 여기 또한 샤시 사이즈는 좀 줄였어요. 높이를 줄여서 침대 높이만큼 이렇게 좀 맞췄습니다. 붙박이장과 함께 안방에는 이제 화장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붙박이장에 이어서 화장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앉아서 하는 화장대가 아니라 이제 주로 서서 화장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높이는 한 900 정도로 맞췄고, 여기도 이제 젠다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이 화장대 거울의 조명을 여기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융 스위치로 해드렸어요. 콘센트는 제외하고 스위치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융 스위치를 사용했어요. 안방의 이 붙박이장 가구 컬러는 이제 한솔의 도브 화이트고요. 그리고 이 화장대의 인조 대리석은 LX 하이막스의 클라우드 콘크리트라는 제품입니다. 이제 안방 온 김에 안방 욕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방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소형 욕실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욕실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세면대와 양변기만 들어가면 끝. 그래도 욕실에는 600각, 이렇게 소형 욕실이라도 600각의 포세린 타일을 사용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치형 간접 조명 거울과 상하단 욕실장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든바스에서 나오는 리니어 제품 상하단장, 그리고 이것도 히든바스에서 나온 바나치 트랙경이고요. 세면대는 쿠세라의 CC4000, 세면대 수저는 필로토의 하프단 102. 양변기는 이건 제 양변기 제가 좀 애용하는 아이템이거든요. 양변기의 물통 뚜껑이 이쪽에 금이 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에서 덮이는 형태라서 이렇게 이제 위에서 덮이는 형태라 마감이 좀 굉장히 깔끔해요. 제가 애용하는 동서 이노스의 C654라는 양변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겸용수전 많이 사용하잖아요. 소형 욕실이니까. 여기에서는 뭐 굳이 머리를 감거나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청소건을 그냥 따로 이쪽에다 달아드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물 틀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청소건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잠가 두셔야 됩니다. 여기 안방욕실은 1.5인치 매입등하고 간접 조명 설치를 했고, 수건거리는 라우체의 코인 11N, 휴지거리는 폰타나의 엘라라 제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망의 주방인데, 주방은 저희가 레이아웃 변경을 좀 했거든요. 고객님이 꼭 원하셨던 부분은 상부장을 없애고 싶어 하셨어요. 좀 개방감 있는 주방을 원하셨는데, 레이아웃 변경을 한 부분이 싱크볼을 창가 쪽에서 이쪽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분배기는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분배기가 있던 자리예요, 이쪽은. 그래서 설비에서 손댄 부분은 이제 싱크볼 옮기는 거 정도? 대신에 아까 인테리어보다 가전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냉장고는 꼭 키친핏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방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가 있지. 이제 큰 양문형 냉장고, 뚝냉장고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장이 없으니까 이제 수납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서랍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서랍으로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안에 디바이드 제품들을 고객님이 사가지고 되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거든요. 제가 촬영하면서 열어볼 걸 아셨나? 되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서랍이 은근히 수납이 많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여기 가구가 꺾였다는 건데, 이렇게 꺾이는 가구 별로 추천드리진 않지만은 여기서는 최적의 레이아웃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은 이제 인덕션 하부도 서랍 플러스 속서랍까지. 주방 벽은 600에 1200에 좀 대형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이 제품은 네뷸라 화이트라는 포세린 타일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창가 쪽까지 쭉 이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 하부장의 컬러는 이제 한솔의 포그 그레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상판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LX 하이막스의 모던 그레이라는 제품이에요. 조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오로라 스톰 그레이 혹은 이제 모던 그레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로라 라인에서는 그렇습니다. 싱크볼은 백조감 포르테로 들어갔고요. 이 주방 수전은 제가 요새 라우체라는 회사를 좀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라우체의 코인 수전입니다. 51109 니켈.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후드는 하치의 스퀘어 후드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조명은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요. 거실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역자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상부장은 이제 한 통으로 간 거. 한 통으로 가도 자주 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방 베란다는 터닝 도어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가구 도어를 굳이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세탁기가 있는 공간이라서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좀 불편하거든요. 도어를 2번 열어야 되면. 그래서 여기는 그냥 터닝 도어를 노출시켰고요. 세탁기는 위치를 이동시킨 겁니다. 원래 이제 이쪽에 있었는데 수도랑 하수구를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드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불편하죠. 이제 동선에 걸리니까. 세탁기는 옮겼습니다. 주방 끝났고 작은 방. 작은 방은 아직 가구 배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고, 여긴 작은 방 확장 정도 진행했고요. 여기도 블라인드 턱을 만들면서 단열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조명 배치는 커튼 간접과 2인치 다운라이트 6개,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붙박이장 자리는 다시 짜드렸습니다. 공간이 되게 깊죠? 이런 것도 다 비규격이니까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게 규격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깊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고, 벽지는 여기는 이제 디아망의 모던 페인팅 웜 화이트고요. 품번은 PR027-05번입니다. 그래서 이 벽지가 웜한 컬러다 보니까 이 가구 도어도 크림 화이트로 맞췄어요. 이거는 한솔의 스페셜 페트 크림 화이트. 요새는 제가 기본적으로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이 자석 스토퍼거든요. 이렇게 착! 바람이 불어도 자동으로 문이 닫히지 않는 자석. 이것도 도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캐치 기본 적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입구방인데요.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이제 사용하실 방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해드린 건 없고, 이제 시스템 행거도 따로 이게 준비를 해주신 거고, 저희는 벽지랑 바닥 조명 기본적인 마감만 진행을 해드렸어요. 깔끔하네요.
그래서 입구 방을 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집을 둘러봤는데, 저도 이렇게 리뷰를 하지만 진짜 저도 집들이 하는 느낌으로 한번 쭉 봤고요. 이렇게 인테리어 끝나고 사는 집에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집이 예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하게 쓰고 싶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저희가 이 집에 적용된 인테리어 자재들은 영상 엔딩 크레딧에 다 올라갈 거고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고, 총 정리를 하자면은 이 집은 공사 기간은 6주가 소요가 됐고요. 평형대는 32평이에요. 공사 비용은 부가세 포함해서 7,8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인테리어에 모든 예산을 쏟고 싶다고 하셔서 시는 별도로 고객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 좀 내착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했는데 또 만족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 좋게 이렇게 집들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번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